요즘 SNS만 켜면 뭐랄까 다들 정말 화려하게 사는 것 같죠? 타임라인은 온통 플렉스 게시물로 가득하고 길거리에 나가보면 명품 로고가 넘쳐나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모두가 풍족해 보이는데 과연 그분들 통장 사정도 정말 그럴까요? 오늘 겉으로 보이는 부유함과 진짜 재정 현실 사이의 그 미묘한 간극, 다시 말해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9가지 신호에 대해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인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액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소득 수준에 비해서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딱 떠오르죠. 이렇게 명품을 많이 사는 사람들, 과연 모두가 진짜 부자일까요? 아니면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짚고 갈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9가지 신호들, 이거 절대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보는 거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 소비 습관은 어떤지, 나는 왜 돈을 쓰는지 돌아보는 거죠. 목표는 남에게 잘 보이는 부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부자가 되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신호 묶음은요, 가장 눈에 잘 띄는 것들이에요. 바로 외적인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호 1번부터 3번까지 주로 어떤 물건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지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바로 소비 습관입니다. 버는 돈은 평범한데 쓰는 건 꼭 명품 브랜드여야 하는 그런 경우 있죠. 특히 그 로고 큼지막하게 박힌 벨트나 카드 지갑 같은 입문용 명품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대부분 무리해서 산 내 생애 첫 명품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몇 달 할부로 굵으면서까지 그 로고 하나가 보이길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소득의 20에서 30%를 이렇게 있어 보이는 이미지에 쏟아붓고 있다면 그건 부자가 아니라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단계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정작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그런 노골적인 로고를 좀 불편해하고 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호는 대화할 때 바로 티가 나요. 만날 때마다 돈 얘기하는 사람, 주변에 꼭 한두 명씩 있지 않나요? 무슨 얘기를 하던 결국엔 돈, 투자, 연봉 얘기로 끝나요. 특히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통장에 있는 돈보다 곧 벌게 될 돈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말한다는 겁니다. 나 곧 대박 날 거 하나 있어. 이 계약만 터지면 인생 역전이야. 이런 식이죠. 하지만 실제 통장에는 아직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어요. 반면에 진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돈 얘기를 잘 안 꺼내요. 굳이 자기 부를 말로 증명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죠. 세 번째 신호,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명품 자동차 리스예요. 많은 분들을 월 납입금만 보고 이 정도면 탈만한데? 하고 덜컥 계약하지만 이건 사실상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이미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쉽게 말해볼까요? 자동차는 원래 처음 몇 년 동안 가치가 팍팍 떨어지잖아요. 리스는 바로 그 가장 비싼 감가상각 비용을 내가 집중적으로 내주는 방식인 거예요. 월 납입금은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은 제일 비효율적인 구간의 비용을 내가 다 내는 거죠. 여기에 높은 보험료, 유지비까지 더해지면 재정으로 금방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그 차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남는 게 없죠. 물론 사업하는 분들이 비용 처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멋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시작했다면 그건 부자가 아니라 그냥 비싼 월세를 내는 이미지 구독자일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봤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번째 신호부터는 이런 행동들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심리, 바로 내면의 불안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과시라는 게 자신감이 부족할 때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번째 신호는 원업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야 하는 태도예요. 누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나는 더한데 하면서 꼭 한술 더 떠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죠.
제가 저 이번에 연봉 올랐어요 라고 말하면 나는 이미 그 이상 버는데? 라고 하고 휴가 다녀왔어요 하면 나는 더 멋진 데 다녀왔지 라고 덧붙이는 식이에요. 대화가 축하와 공감이 아니라 어느새 비교와 경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겉으로 보면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불안감의 또 다른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커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5번째 신호는 이건 아마 우리 모두에게 가장 익숙한 이야기일 거예요. 바로 소셜미디어와 현실의 엄청난 괴리감이죠. 온라인 피드를 보면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해외 호텔 사진으로 화려하기 짝이 없는데 실제 내 통장 잔고와 카드 명세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황. 이 슬라이드의 대비가 모든 걸 말해주죠. SNS는 때로 광고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소비 욕구를 자극합니다. 좋아요 숫자에 맞춰서 내 소비 수준을 올리다 보면 어느새 온라인 속 가상의 나와 현실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결국 지독한 피로감만 남기게 됩니다. 6번째 신호는 돈으로 다른 사람을 은근히 내려다보는 태도입니다. 아니, 그 정도 버는데 왜 아직도 그런 차를 타? 그 집 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와 같이 겉보기엔 조언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내 선택이 너보다 우월하다는 선언이 깔려 있는 거죠.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상황이나 목표를 존중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에 가까워요. 하지만 사람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갚아야 할 빚이 있고 다 처한 환경이 다르잖아요. 진짜 부자들은 다른 사람의 선택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신호 묶음입니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위험한 신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7번째 신호부터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위험한 재정 상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7번째는 정말 직설적이지만 강력한 신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손에 들린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정작 내 통장에 있는 비상금 200만 원보다 더 비싼 상황. 겉으로는 너무 멋져 보일지 몰라도 재정적으로는 심각한 적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가방보다 중요한 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 바로 비상금이니까요. 최소 3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이 없다면 사실상 매달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소비를 막을 수 있는 좋은 기준은 없을까요? 바로 이 문장이 아주 훌륭한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 2번 살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한 번도 사지 마라. 이 기준 하나만 딱 적용해도 몇 달치 월급을 한 번에 쏟아붓는 그런 충동적인 소비는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끼자는 차원을 넘어서 내 재정적 안정을 지키는 현명한 자기 통제 방법인 거죠. 그럼 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일종의 재정 건강 검진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이 50, 30, 20 법칙인데요. 소득의 50%는 주거비나 식비처럼 꼭 써야 하는 필수 지출에, 20%는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에, 그리고 나머지 30%가 바로 여가나 쇼핑처럼 내가 원하는 것에 쓰는 선택 지출입니다.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의 소비는 바로 이 30%의 경계를 훨씬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요. 명품백 하나에 몇 달치 선택 지출 예산을 몽땅 쏟아붓는 순간 그건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의 과시와 맞바꾸는 셈이 되는 겁니다. 8번째 신호는 한 방을 노리는 태도입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보다는 원금 보장, 하루 수익률 5% 같은 벼락부자의 유혹에 너무 쉽게 빠지는 경우죠. 이런 고위험 투자는 대부분 사기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진짜 투자자들은요, 1년에 15%의 수익이라도 꾸준히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그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돈을 가장 빨리 잃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9번째 신호입니다. 이건 삶 전체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지나치게 세팅되어 보인다는 점이에요. 말투부터 옷차림, 쓰는 향수까지 머릿속에 그려둔 어떤 부자 이미지에 자기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격식을 덜 차리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냐? 언제든 내 자산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굳이 겉모습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부자인 척하는 9가지 신호들을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문제만 진단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보이는 부자가 아니라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진짜 부자가 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길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한 부는요, 바로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첫째, 버틸 수 있는 완충제, 바로 비상금입니다. 갑자기 수입이 끊겨도 몇 달은 거뜬히 버틸 수 있는 이 돈이야말로 진짜 최고의 명품이죠. 둘째, 흔들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월급이든 사업이든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 비교가 아닌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남들이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가방을 드는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소득과 내 목표에 맞는 나만의 소비 기준을 세우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잠깐의 만족감을 주는 그 아름다운 가방이 아니라 내 평생의 안정감을 주는 내 통장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진짜 부는 과실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튼튼한 구조를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9가지 신호들 혹시 들으면서 마음속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나요? 이거 내 얘긴기?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요. 괜찮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변화를 시작해야 할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위기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진짜 부자로 가는 길. 그 첫걸음을 오늘 어디서부터 내디딜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